이번 영상은 지금 알아가시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이며, 아직 감이 안 오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가격에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나 불안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서 장기적으로 물리거나 고점에 물리는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기준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기준가는 단타 매매부터 스윙, 중장기, 정말 모든 매매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식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매일 강조를 드리며 단타 매매 영상에서도 기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주식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이 주식시장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기준가만 잘 정하신다면 손절하기도 쉽고 대응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손절도 못하고 자기 제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부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이런 반등장에서 운 좋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공포에 잡아서 그냥 무조건 버텨가지고 수익이 났다, 이런 분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최고 상태인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그렇고 이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 꽤나 수익이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시장만 있는 게 아니며,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반토막이 나는 사람들, 반의 반토막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으며, 좀 평범한 구간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갔다가 조금만 오르고, 이런 구간에서는 요즘같이 수익을 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좋아할 필요가 없이 여러가지 시장,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동매매나 손절매 같은 자기 제어는 연습과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과 경험이 만들어 줄 것이며,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기준선을 쉽게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기준선, 기준가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책 보고 배우거나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으며 제가 직접 주식시장에서 경험을 해서 수익을 내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오직 내가 중심이어야 되며 내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기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알고 공부하신다면은 정말 주식 매매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뇌동매매나 손절매,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이런 다른 영역에서는 이 영상에서 한 방에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습과 경험이 해결해 줄 것이며, 다른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하신다면은 이 기준가를 이용해서 정말 신세계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쉬운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며, 시장과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복잡한 것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가 대표적인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은 일단 처음 이 기본적인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마스터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씩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배우려 한다면 매매만 꼬이게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서 주식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이고 쉬운 기준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다른 기준가가 있다면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초가와 장초반, 이거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아실 텐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가 나의 매도 가격. 저는 기준가를 잡긴 하지만 항상 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매수한 가격, 그리고 매도한 가격, 그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나중에 손절 처리할 때 유용할 것이며, 매도한 가격은 나중에 다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재진입을 하거나 그럴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전 저점. 이거 역시 매수 매도를 판단할 때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시초가와 장 초반. 일단 시초가가 무엇이냐면 여기 시초가, 시고저, 여기서 시초가를 의미하는데 시초가가 9시에 형성된 가격인데 이게 출발한 가격입니다. 어떤 주식이 있다면 장전 시간에 말고 9시가 되어서 처음 출발하는 가격인데 그것을 시초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초가가 중요한 이유가 이 기준가만 알아두신다면 장 초반 매매가 정말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이게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어떤 종목을 클릭해 보시더라도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시초가를 회복해 주어야지 상승이 나오며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락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거의 다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초가를 깬다면은 당연히 하락이 나올 것이며 이거는 제가 뭐 정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정말 거대 세력과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장 초반의 방향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다면은 하락할 것이며 올라간다면은 시세가 나올 것이며 이것을 이용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종목들을 다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시초가 출발 이후에 시젠도 시초가가 93,800원 출발 이후에 올라갔다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하락, 또 올라가는 와중에 이거를 회복해 줄 것 같으니까 그 기대감에 거래량이 급증. 이거는 알아두시면 알아두실수록 장 초반 매매가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이라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초가. 이거는 장 초반 매매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수적인 가격이며 이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며 좀 더 확실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좀 자신 있는 종목이나 확신이 있다. 오늘은 이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고점을 뚫어주겠다. 이런 좀 확신이 크게 드는 종목에서는 시초가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을 시초가 출발 이후에 그 방향을 보고서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거를 회복해 주냐, 회복해 주지 못하냐, 그거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시작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LB세미콘처럼 시작하자마자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물리게 된다면 하루 종일 뭐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셔서 이런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출발한 다음에 방향이 어디로 결정되는지 그거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초가가 중요한 이유가 장 초반에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장 초반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시간이 쭉 지나서 뭐 오후장이든 점심이든 다시 시초가 근처로 올라와 줄 때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시초가 찍기 전에, 시초가 올라오기 전에 그때 호가창을 보고서 눈치를 채고선 밑에서 잡아서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며 아니면 시초가를 회복해 준 다음에 아니면 회복을 해주고 나서 지켜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가에서 시초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출발한 다음에 이거를 뚫어줄 때 그때가 정말 강력합니다. 뚫어줬을 때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무너져서 뭐 한 방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럴 때는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초가 출발 이후에 이렇게 뭐 현대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공통점이며 어떤 종목을 장중에 다 적용시키더라도 전부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내려갈 때는 매수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가 정말 강력한 타이밍이 됩니다. 물론 저는 현대바이오를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과 손이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종목만 보더라도 빠듯한데 이런 종목들을 한 개씩 전부 다
로봇처럼 체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살펴보면 이거를 왜 못 잡았나 싶을 정도의 아쉬운 흐름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 시주가는 자기가 무슨 종목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해주냐 못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루 종일 분위기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가 정말 중요한 가격이며 그리고 장 초반 가격 이것도 시초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초가는 출발 가격이지만 이 장 초반 가격은 장 초반에 올랐던 가격 한 9시 반 이전에 고점 최고 고점 HLB로 따진다면 97,500원입니다. 이게 기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초가를 회복할 때 좀 진입하기 애매하다면 시초가를 지켜주면서 장 초반 고점까지 올라올 것 같을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준가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한 개씩 살펴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7,720원이었지만 장 초반 고점을 보시면은 7,79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회복했을 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장 초반 고점인 7,790원. 어차피 장 초반 고점이 이때까지 고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준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뚫어준 다음에 이거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의 흐름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대아티아이가 시초가가 6,320원 근데 장 초반 고점은 6,370원 그렇기 때문에 이 6,370원을 뚫어줄 때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봉으로 설명드리지만 일봉으로 적용하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일봉은 캔들로 보셔야 되는데 캔들의 고점을 뚫어주냐 지켜주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장 초반 고점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애매하다 싶을 때 장 초반 고점을 뚫어준다면은 어차피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8,140원 그리고 고가가 8,230원 이게 장 초반 기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본다면 시초가 위로 올라온 다음에 저 가격을 뚫어줄 것 같은지 그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장 초반 출발한 다음에 바로 무너지지 않고 양봉을 그린 다음에 무너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와 이 고점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주의점이 있다면 장 출발하자마자 좀 강하게 오르는 것들 출발하자마자 크게 올라가지고 크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거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적당히 올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좀 크게 오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출발한 다음에 상승 VI가 걸린다면 그 종목은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잡을 생각보다는 다른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좀 강력하게 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예로 들 수 있냐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급하게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가 올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10%가 오르고 내려간다는 것은 먹을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5% 정도 올랐다가 무너진다면 다시 뚫어줄 때 들어간다면 그게 좀 더 날카로운 타이밍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시세가 크게 나온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한 방에 큰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아니면 전 고점 돌파 종목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 중에 한 방에 10%가 올랐다가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준가가 나의 매수 가격, 나의 매도 가격 이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다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누구는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으며 누구는 또 여기서 진입을 할 것이며 여기서 진입을 할 것이며
이게 기준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당연히 유리한 자리에 들어갔다면은 주가가 나중에 크게 올랐을 때 이거를 스윙 투자로 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오버나이트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들어갔다면 제가 매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갔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무너졌을 때 여기서 잡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렸다고 무조건 버티다가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랑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랑 당연히 평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라면은 여기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상하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 14%에 마감했기 때문에 최소 10% 정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10% 정도 손실이 발생했을 텐데 이 저점 장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매매 영상 중에서 항상 주식이 오른다면은 절반 매도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편하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유롭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크게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도도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의 매수가, 매도가 이거는 이 가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매수가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국 알코올을 한 17,000원 정도에 샀으면은 이제부터는 기준가가 17,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깨지려면은 뭐 시초가를 깬다던가 전부 상승폭을 전부 다 잡아먹는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17,000원에 잡았다면 거기까지 버티게 된다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가는 과정은 좋지만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앉는다면은 당연히 이 주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항상 뭐 여기까지 버텼을지라도 다시 내 매수가를 깬다는 거 그거 자체가 악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단타매매 분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의 매수가 그리고 스윙 투자를 하는 것도 나의 매수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나의 매수가 나의 매수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매도 가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 초반에 이걸 사서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14,700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나의 매도가까지 다시 올라온다. 그거는 또 반대로 쉽게 생각해서 이 주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가격에서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선 다시 올라온다. 그거는 여기에 의미를 두어야 되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한다면 벌어놨던 수익금도 반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고점이라 생각했던 매도 가격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절대 못 돌아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했는데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6,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매도를 하자마자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계속 나의 매도가 근처에 맴돌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될 때 그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한 다음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선 나의 매도가 근처를 좀 유지를 해준다면 강력하게 버텨준다면 그렇다면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를 보고서 재진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내가 어느 시점에 매도했는지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고점, 전 저점. 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 고점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떤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 오늘은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쯤이라면 전 고점까지 거리, 이 거리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몇 % 상승이 나오면 뚫어줄 수 있는지 이 정도를 계산하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격을 뚫어줄지는 거래량이 결정합니다. 어차피 거래량이 전부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전 고점을 뚫어줄 것인지, 차이가 한 20% 이하로 나는지, 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종목에 진입을 하는 게 조금 더 매매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즌 전 고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여기서 상한가가 한 방 나온다 하더라도 뚫어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거래량이 대놓고 한 2천만 주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전 고점인 10만 8천 원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때 고점 900만 주 이상, 저 정도가 나와야지 저 가격을 뚫어주는 것이며, 여기서부터는 고점까지 멀기 때문에 좀 돌파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전 고점을 뚫고선 여기서 마감한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14만 원이 멀지만 전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은 이거는 좀 뚫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고점들을 보시고 이거는 뚫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 고점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면은 거래량이 몰렸을 때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 분봉도 마찬가지, 일봉도 마찬가지, 전 저점을 깰 때는 그 다음 저점까지 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 저점을 깬다면은 자연스럽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뭐 다른 투자자들이 여기서는 추가 하락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저점을 깨는 구간들, 이거는 어떤 차트를 보시더라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나리란 차트를 보시면 분봉당 이때 10시 21분 저점이 4,300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저점을 지켜주었습니다. 저점을 지켜줄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확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10시 10분 저점인 4,300원, 이 4,300원을 깨버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약간 나왔습니다. 이 저점을 깰 때 거래량 갑자기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저점을 깼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었다가 다시 깨버리니까 이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 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며, 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 저점을 깼다가 그거를 깨지 않고서 지켜준다, 깼다가 다시 그 전 저점을 회복해준다, 그러면은 또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점을 기록했다가 다시 저점을 회복을 해주었다가 다시 깨려 하는데 깨지 않고선 지켜주었다, 여기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켜줬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며, 지켜준 다음에 황금선 위까지 올라가서 황금선을 유지해 줄 때, 그때는 추세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 저점은 이렇게 매도로 대응하거나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선 올라갈 때, 그때 매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고점, 전 저점 뭐 두 개 다 거의 비슷한데, 뚫어줄 자리에서 뚫어주냐, 그리고 뚫어준 자리를 지켜주냐, 그리고 전 저점은 깨야 될 자리에서 그 가격을 깨버리냐, 아니면 깬 가격을 내려갔다가 다시 지켜주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지 답이 나오며,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재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실적이 대박인데 왜 내리지?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단순하게 활용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준가들은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잘 정해놓으면은 이거를 지켜주냐 깨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주식이든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종목이라도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으며, 또 무너지다가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선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가를 잘 정해놓고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가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